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녹화는 메강 이코노미 컨텐츠 레볼루션 이번 호의 두 번째 핵심 저희 컨텐츠. 맞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다 고생 많이 많으셨고. 하셨어요. 네, 화요일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요? 지난주군요. 네, 지난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메강 이코노미가 매년 대예측이라는 책자, 그러니까 새해 경기 전망을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는 그런 책자를 내는데 올해는 특별히 책자에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강연회를 네. 개최했습니다. 이 강연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성황리에 300명 가까이 오셨다고 네, 그렇게 300명이 이야기해서 넘었어요.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여의도 그 국제회의장이 300명인데 네, 300명을 추가해서 네. 오셨을 정도로 이번 강연회가 굉장히 뜨거웠다. 뜨거운 현장 등록이 열기로. 많았어요. 네. 그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았는지. 따란. 와, 진짜 머리 이렇게 보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저 2층 위에도 이제 네네. 그래서 맞아요. 뒤에도 있어요. 나건웅 자리가 기자가 그때 그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그 현장에 라이브 중계를 했는데 네. 와, 진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와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저 중에 제 뒤통수가 있네요. 관심 알겠습니다. 없는데 네. 또 하겠습니다. TMI를 네. 투머치.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네. 근데 현장에 두 분이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 어땠습니까, 실제로? 네, 분위기는? 저희가 2시부터 6시까지 자리를 주고 지켜왔는데요. 네. 굉장히 뜨거웠고 열기가 제 머리가요. 열기가 뜨거워서 다들 보시면 외투에 다 벗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진짜 막 던진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총 4개 강연으로 구성을 했었죠. 네, 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두 번째 뭐였죠? 증시, 세 번째, 거시경제, 선생님, 네 번째. 블록체인. 그렇습니다. 무슨 학원 선생님처럼 그러게요. 던질 이야기를. 예, 정답. 연필 좀 주세요. 네. 그랬는데요.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 부동산은 정말 들을 게 많잖아요.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그 워낙 유명한 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서 그렇죠. 이분이 뭐 치시고. 다른 이제 조선 이런 것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뭐가 장기냐면 PIR처럼 해서 이 소득 대비 그 뭐죠? 집값. 집값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를 그러니까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네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연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번 강연에서는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저 차례인가요? 네, 부동산. 네, 네. 잠깐만. 멍 때리지 말고 네. 좀. 네. 일단 아니, 제목을 보면 아니 자기 뒤통수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무슨 뭐 제목을 보면 노도강 금관구 벼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도강이 뭐예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인가? 강북구네. 네. 정답. 네. 그동안 그러니까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이 또 9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뭐 신규로 또 그 새로운 그 9호선은 아닌데 잠깐만. 네, 9호선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노도강 했을 때 그때 8호선 그 연장해서 거기 막 찍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네네 동북. 동북선, 네,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 약간 그러니까 메인 그 저기 두 개 역, 세 개 역이 교차하는 거 바로 옆에 이런 역 주변을 노려라. 그렇죠. 뭐 네네. 거기가 접평가돼 있더라. 뭐 이런 사실 이야기 또 다른 데또 오를 만큼 다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종의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괜찮네.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예. 다 오른다 이제. 네. 그 옆에 금관구도 있어요. 그건 금관구는 금천 관악구로. 네. 금천. 금관구라는 곳이 있는 서남권. 것은 아니죠. 네. 네, 그 관악구에 있는 거죠. 네. 네. 금천 못 들었어요? 네네네. 이런 곳들 이제 약간 저평가된 곳들 근데 아까 너무 좋은 비유인데 키 맞추기로 네네네. 주목해 볼 만하다. 네네네. 이런 내용이 좀 줄을 잃었었고요. 진짜 읽어보고 싶네요. 근데 네, 이상우 네네. 옛날에 주장은 이런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좀 전세가 매물이 많아지고 헬리오시티. 가격이 떨어지지 일반 가구. 않느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보는 의견은
이번에 그 가격이 오른 것은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때문에 오른 것이다. 아, 새 아파트가 워낙 적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분양 이제 가구 수 중에 10분의 1도 안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 위주로 올랐고 지금은 이제 나머지 아파트들이 뒤따라서 근데 진짜 힘맞추기를 저는 합니다. 이번에 네네. 사실 새 아파트 입주하는 케이스예요. 올해.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좀 오래된 그 빌라나 이런 그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 살았는데 네. 새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그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어쨌든 조금 쾌적하다. 확실히 그 새 집이니까 네. 뭐 이런 점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할 만 하겠네. 특히 이제 그 주부 여성 그렇죠. 이런, 생활이 편리하죠. 예,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돌아다니기 좀 안전하고 동선이 좀 편리하고 이런 점을 굉장히 높게 사더라고요. 저희 뒤쪽에 보시면 이제 아니 저희가 이름만 호명해 드렸는데 사진도 있어요. 이상호 애널.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뒤통수만 보다가 뒤통수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아주 중간이 안 맞네. 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네 분. 네네네. 아 그러네요. 두 번째 분은 누구세요? 두 번째가 아까 증시였죠. 네 증시. 증시 조용준? 이제 조용준 하나?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님. 네, 여기 하나금융투자는 사실 베스트 애널리스트 2년 연속 그 1위. 베스트. 일을 하는 그랬죠.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 센터장님. 그렇죠. 수장. 자, 근데 이번에 증시는 좀 내년에 좋나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보통 증권사에서는 이제 보통 내년 전망 좋게 봤잖아요. 그동안 사실.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번 조용준 센터장님도 그렇고 상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내년. 아이고야. 이렇게 어떡해. 말하는 해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네네. 아 물론 상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네. 좀 이번에는 모든 그 그렇죠. 센터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좀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카톡이 오네요. 네. 악재가 겹쳤고.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투자 기회는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 선진국 증시 특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미국 네. 증시, 그럼 결국 이제 미국 좀- 가장 안전한 쪽으로 뭐 증시도 가장 안전한 미국 쪽으로 좀 가겠구나. 그리고 이런 또 이야기를 찍어주신 게 이제 좀 코스닥 쪽 했고. 아 오히려.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공약으로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 좀 근데 코스닥 살리겠다. 벤처 펀드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다 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는데. 조용준 흐를 때 센터장에 들어가야죠. 따르면,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자, 있었고. 어쨌든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세 번째 강의하는 누구셨어요? 세 번째는 거시경제. 이분도 좀 거시경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어쨌든 저희 이분 홍춘욱 유튜버 박사님. 유튜버. 아, 네. 네. 인기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네. 페북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활동하고 계시고. 셀럽이시죠 어떻게 네, 보면. 진짜. 근데 이제 뭐 물론 경기가 전체적으로 힘들다고는 하지만 홍춘욱 네. 박사의 이제 주장은 네, 이분은 이제 키움증권의 키움증권의 투자전략 팀장님이시고 네네. 네, 이 이사님이신데 홍순욱 박사님이 환율의 미래라는 책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됐고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저력이 있다 이런 시각을 또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 또 부동산이 그 이상호 애널리스트가 버금가게 부동산이 아직까지 전 세계 시세에 비하면 오를 여지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보여줘서 맞아요. 그 홍춘욱 이사님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숫자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하시는 바는 뭐냐면 네. 뭐 물론 절대 점수와 상대 점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평가, 상대 평가. 경기가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증시 전망을 할 때는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작년 대비 좋아지는지 그거를 보면은 좀 좋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대비 작년보다만 좋아지면 네네네. 그걸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좋아질 이유들이 많다. 올해보다는 좋아질 이유가 있다. 이건 좀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왜냐면- 되게 그쵸.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정부 재정 지출이 사실 2018년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세금은 많이 걷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다는 거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 더 쓸 거라는. 그래서 그 출산 장려금이 250만 원 나왔군요. 예, 뭐 또 정부 재정 지출이 생기면 아니 근데 내년 그렇대요. 10월부터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네. 논란이잖아요. 사실 뭐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네, 끊어서. 아니, 네, 선배한테만 논란 아닌가요 혹시? 저희는 내년 아. 10월 이후에 나올 수 니네들 모르죠.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아, 없어요. 잠깐만.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좀 너무 나가시지 마세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 근데 재정 지출이 늘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시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올릴 건데 추가 인상은 힘들 것이다. 근데 이거는 오늘 저기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도 주장이 비슷하고요. 네. 그 또 그 노무라 연구소에서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곡소리가 나냐면 자영업자들.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 이런 네, 쪽이 네. 곡소리가 나요. 음. 그러면 이게 이제 내관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가계부채를 내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버블이 언제 터졌냐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터지기 시작했대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이게 그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가계 신용보다도 일단 일반 개인 신용이 올라가는데 부담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개인 파산이나 이런 쪽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뭐 변동금리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돈이- 소비를 돈이 줄이겠죠. 없어요, 돈이. 예,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커피 사 먹을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바닥 경기가 얼어붙어요. 바닥 경기가 얼어붙으면 자영업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의 둔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년에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홍철 박사 말로는 금리 인상을 올해 한 번 네. 해놓고 내년엔 동결, 심지어 인하도 다시 고려해 네네. 보면 하다. 지금 세 가지 연구 기관에서 조금 비슷하게 네, 이야기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홍준호 박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이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부진한 게 굉장히 위험한 네. 신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 잘 드라마틱한 된다. 경제 성장은 내년에 기대하기 어렵지만 올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보다 약간이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시각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못 건드리고 그렇죠. 그 경기 지표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네네. 네. 마지막은 이제 저희 또 누구시죠? 블록체인 포럼의 류현 대표님이십니다. 네, 굉장히 그 많은 팔로우를 몰고 네, 다니는. 아주 네.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네. 위원 대표도 보통 보면 한 1,500명씩 모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네, 한번 그 강연할 때. 네, 코인 투자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서 쥐도새도 모르게 음. 사라진 코인들도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았잖아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800조 원 가까이 한 순간에 연초 대비로 하면 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약간 2,500만 원, 2,700만 원 하다가 400만 원 됐으니까. 거품이 비트코인. 꺼지고 예. 이제 바닥 다지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약간 말씀하셔도 약간 풀이 죽어 계시더라고요. 항상 앞에 요새 근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풀 죽은 듯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요새 좀 진짜 장이 안 좋아서 네. 근데 뭐 닷컴 버블 때도 업체들이 엄청 아니, 많이 난립을 네네. 했고 전 투자는 안 했습니다. 네. 많은 업체들이 이제 뭐 조용하게 사라졌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 오히려 살아남았던 업체들은 음, 기술을 발전시켜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다. 네. 그럼 블록체인도 앞으로도 같은 전-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예. 근데 남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을 좀 많이 발전을 진보시키고 있다. 이들에게서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그동안 많다. 오히려 약간 문제됐던 뭐 ICO 스캠이라 했지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좀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이제 이 정도면 솔직히 뭐 사기 못 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제 버틸 수 있는 곳만 버티겠구나 이렇게. 약간 정리가 제도권 되겠네요. 내로 묶인 뭐 증권형 토큰이라 했지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스닥 오히려 우리나라도 네, 지금- 제도권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게 규제가 되고 관리 감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 코빗 뭐 이런 데서 이제 한동안 갑자기 너무 동시 접속자가 많으니까 끊겼을 때 네. 와 막 왜 저기 뭐야 못하게 하냐 그랬는데 굉장히 일관되지 못한 그 대응으로 그 구설수에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코빗이요? 증권 코빗이나 아니면 그 예전에 그 빗썸. 빗썸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서버가 막 이렇게 네, 중단되고 그랬었죠. 그랬었을 때 근데 그게 만약에 일반 증권사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 난리가 났겠죠. 난리 근데 파괴됐겠죠. 이들 회사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영업의 식으로 제재를 그때 받지를 않고 있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차제에 네.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뀔 수 있고 또 스캠도 걸러낼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점에서는 오히려 이번 폭락이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네. 싶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 포럼 제가 정리를 꿀 해봤는데 프롬이었어요. 기사로도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 기사로 보는 근데 굉장히 것보다 튼실하네요. 네, 근데 기사 보는 것보다 이상으로 내용이 실제 네. 가서 들으셨으면은 되게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팁도 내년에도- 드렸고. 네, 어? 내년에도 저희가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근사하게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거고요. 갑자기 급마무리. 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예, 맥락 없지만 예, 어쨌든 수호 예. 선배 복귀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언제든 하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예,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불안불안하게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제발. 네. 뿅.